13번. 취소권자가 아닌 경우라 그랬죠. 취소권자가 누구였죠? 제착사강 대승. 그죠? 1번 제한능력자, 2번 차고, 3번 사기, 4번 상속인. 3번은 임의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3번이네요, 답이. 5번은 법정대리라고 되니까 취소권이 있고요. 3번이 답이네요. 3번은 따로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4번에 1번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2번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 바로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그죠? 2번이 답이죠. 취소 원인 소멸한 날 이퀄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되죠. 3번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기망에 의한 특약이라고 돼 있죠.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거의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죠.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되죠. 뒤에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5번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 15번에 1번 또 나왔어요. 처음부터 무효죠. 2번 제한능력자는 동의 없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단독 취소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은 갑도 취소했고 을도 취소했는데 취소 사유가 없어요.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는데 강박이 없었고요.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착오가 없었어요. 그럼 취소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옳은 질문이죠. 4번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고 돼 있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4번이 틀렸죠.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5번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고 그랬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가 되죠. 옳은 질문이죠. 지금 4번. 16번에 1번 아까 말씀드린 142조 조문이 그대로 나온다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확정됐다면 그 취소는 그 확정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142조 조문 그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2번 법률행위를 취소했죠. 무효가 됐지.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 있다가 되겠죠. 3번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없다지요. 3번 틀렸죠.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 이퀄 취소 원인 소멸 전이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일부 취소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줄 특정할 수 있고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가분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5번 또 나왔어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틀린 거 3번. 17번에 1번 취소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전득자 뭐라 하죠?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취소 상대방이 될 수 없지요. 2번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3번 취소권의 존속기간인 3년, 10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5번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이익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틀린 거 3번. 18번.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 을에게 매도. 을의 강박에 의해서 매매. 근데 을이 악의의 병에게 매도. 그럼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자, 여기서 갑은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죠. 병에게는 못하죠.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병에게. 병에게 다이렉트 취소를 못하죠. 을에게 취소하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을에게 취소하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 다이렉트로 병에게 취소할 수는 없다죠. 2번 취소는 단독행위니까 조건 못 붙이죠.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어무수표행위는 조건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3번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죠. 추인은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되지만 취소는 제한능력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권 포기니까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추인해야 되죠. 5번이 답이죠. 19번 법정 추인이 아닌 거.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죠. 법정 추인이죠. 2번 취소권자가 이행을 수령했죠. 이행을 받았지. 1호조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취소권자가 이행을 받거나 법정 추인이죠. 3번 담보 제공. 근데 4번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지요. 5번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죠. 자, 2번하고 5번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20번도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을 묻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어 자신의 착오를 착오를 알았다가 뭐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했으니까 법정 추인이죠. 그죠? 착오로 인하여 물건을 산 사람이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취소하지 아니한 채 그 물건을 임대했으니까 권리의 양도라고 볼 수 있죠. 법정 추인으로 봐야 됩니다. 니은 미성년자가 이행을 했는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행했죠. 법정 추인 아니죠. 니은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가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지요. 디귿은 기망사실 안 뭐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 그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리했어요. 수락했어. 강제집행 4호. 6호. 법정 추인이죠. 리얼 강박에서 벗어난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했죠. 법정 추인이지. 반면에 위험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키워드로. 니은 미음 2개. 21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을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다. 자, 이건 사례 형태로 응용하는 거죠. 을이 기망을 했죠. 취소권이 갑에게 있죠. 그래서 취소권자를 확정 짓는 거예요. 먼저 갑. 두 번째 1, 2, 3, 4, 5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뭐예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법정 추인이면 취소권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고 따라서 법정 주인이 아닌 거 고르라. 갑이 을에게 취소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 이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의 추인이죠. 그죠? 2번은 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이행을 받았죠. 3번은 을이 청구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3번이 답이죠. 4번은 갑이 권리를 양도했고 5번은 사기를 안 날, 뭐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죠. 취소권 소멸했지. 따라서 답은 3번. 22번 갑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자, 갑이 취소권자.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는데 그 후 을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 그림이죠. 갑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겼다. 병이 선인지 악인지는 아직 말이 없어요. 일단 취소권자가 갑입니다. 1번 갑이 사기를 안 후. 취소 원인 소멸 후죠. 취소 원인 소멸 후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죠. 2번 갑은 취소를 을에게 해야 되죠. 병에게 한 취소는 효력이 없고. 3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틀렸죠.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야죠. 4번 갑이 사기를 안 후,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대금을 수령했죠.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로 확정됐죠. 갑을 간의 계약이 유효로 확정됐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그죠? 5번 갑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 즉 법률행한 날부터 10년 내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고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그죠? 요 정도. 그래서 취소는요. 특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법정 추인. 요게 문제. 요게 조금 까다로워. 그거를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깊이 생각할 수도 없다, 이 자식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제가. 아는데. 편안하게 보는 거, 편안하게. 자, 이제 민법 청취 마지막 법률행위 부관이 나왔습니다. 요약집 48페이지. 일단 부관은 개념 요소가 3가지라 그랬죠. 법률 행위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그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게 부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립하는 상관이 없어요. 장래 발생 사실이어야 돼요.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건 부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래 발생 사실. 당사자가 부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라 와 같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 이건 부관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부관의 개념 요소는 3가지죠. 두 번째,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있고요, 확실한 게 있다 그랬죠.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불확실, 내가 죽으면 확실. 불확실한 걸 조건, 확실한 걸 기한.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한다 그러죠. 조건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조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시기,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걸 종기,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을 보는 거죠.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그게 조건이죠. 이때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었으나 표시를 안 했어. 이거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죠. 오른쪽 메뉴의 판례.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었으나 표시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조건의 종류.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대금 완납이 정조건 이렇게 되겠죠. 반면 해지 조건은 약혼예물 수수가 있죠.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돌려줘라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게 되었다. 혼인의 불성립.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되겠죠. 그게 약혼예물 수수가 됩니다. 판례 하나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구별. 조문 암기해야 되죠.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불법 조건이야.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 맨 밑에 판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아파트를 사줬다가 헤어지면 도로 뺏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조건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이고요. 증여계약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1조 2항과 3항. 그 3항은 조문이 뒤가 끊겨 있어요. 편집하면서 조문이 끊겨 있어요. 자, 먼저 2항은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정조.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기해무 이렇게 되죠. 반면에 3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그 다음 뒤가 하나 생략됐죠. 어디 사라졌어요.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되죠. 외우자. 그 151조 3항 뒤에 쓰세요. 정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표 행위, 가단어수 이렇게 되죠. 예컨대 혼인 따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 단독행위 예외 2개. 유증 채무면제, 유언에 의한 증여, 채무면제, 상대방의 이익만을 줘.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하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2개. 상대방 동의한 경우하고 유증 또는 채무면제. 특히 채무면제는 꼭 기억해둬요. 조건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조건부 행위의 효력. 조건 성취 전과 성취 후로 나눠서 조건 성취 전에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그 손해배상 책임도 조건부로 발생. 갑이에게 시험에 붙으면 차를 사주겠다 해놓고서 안 사줘. 그러면 너는 시험에 붙은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되죠.
손해배상도 조건부로 발생 이렇게 되겠죠. 손해배상도. 149조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미리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150조 반신의 행위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조문 암기하고 판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 방해 행위가 있은 때가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대로 암기. 그대로 암기. 조건이 성취됐다. 147조 1항, 2항, 3항. 1항.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장래요.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장래요. 그런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의사에 의한다.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147조 3항. 일단 여기까지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입증 책임이 있는데요. 조건과 관련한 입증 또는 증명 책임이 나오면 요거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아니면 찍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과 을 사이에 증여를 했는데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냐 아니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냐 아니냐가 다퉈지고 있을 때 이 행위가 정지 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정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행위에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범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얘가 증명. 각과 을 사이에 증여가 있는데 그 증여가 그냥 증여냐 아니면 을이 시험에 붙으면 증여하는 거냐가 다퉈지고 있을 때는 시험에 붙으면 증여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란 말이죠. 반면에 두 번째, 정지 조건부 증여라면 그 다음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즉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라. 이렇게 되죠. 거의 요 키워드 가지고 골라서 해당한다는 사실, 붙어있다는 사실, 성취되었다는 사실,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요걸 찾아내서 요런 사람들이 증명해야 된다. 존재를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또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괜찮아. 어차피 알아도 못 풀어. 암기해놨다가 기계적으로 이따가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기한은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랬죠.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죠.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거, 종기는 효력이 소멸되는 거.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언제까지로 했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그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팔지 안 팔지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라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성년이 되면. 불확정기한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내가 죽으면, 이런 거. 그런데 불확정기한하고 정조건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갑이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죠. 임대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요. 안 돼도 돌려줘야 되죠. 주택이 임대가 불가능해졌어요. 매각을 했어요. 철거를 했어요. 그래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죠.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래 발생에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기한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조건.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정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럼 조건. 반면에 세 번째 줄.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도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럼 불확정기한.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임대가 되면 반환하고 안 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다. 임대가 돼도 반환해야 되고 임대가 불가능해도 반환해야 된다. 따라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여기서 기한은 언제 도래한 거예요? 그 바로 위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주택이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고 매각되거나 철거되는 것도 기한 도래다. 그죠? 그대로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가족법상 행위하고 단독행위죠. 다만 엄수표는 시기를 붙이죠. 시기가 언제요? 지급일이죠. 지급일. 4번 기한부 행위의 효력도 기한도래 전과 후로 나눠서 기한도래 전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 두 번째 기한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죠. 보존과 관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도 가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정적분부 권리나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할 수 있다. 기한 도래 후 152조 1항과 2항 시기 종기 시기 붙어 있다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붙어 있다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절대로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로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5번의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맨 밑에 조문 153조 1항과 2항을 기억하자. 153조 2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2항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만약에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맨 밑에 두 번째 오른쪽 기한이익 상실. 자,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해서는 그 상실 사유가 법에서 정해진 게 있고 당사자가 특약을 하는 게 있는데 법에서 정해진 거 하나만 암기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요거는 나중에 저당권 침해에 가서 써먹습니다. 또 하나가 특약
예를 들어서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니까 기한이 도래하죠. 기한이 도래하니까 원금을 다 갚아야 되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특약. 그런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정조건부 특약이라 한다. 반면에 바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원금을 다 갚으세요 라고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형성권적 특약이라 한다.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명백히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개념하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관과 관련해서 조문과 몇 가지 판례, 그 중에 입증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판례들은 쉬워요. 요놈 판례가 어려워요. 입증 책임. 요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걸로 뺀 나머지만 일단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돼요. 볼게요. 98페이지. 대표 유형의 1번. 조건은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를 틀렸죠. 부관은요, 법률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를 이라고 해야 되죠. 1번 틀렸죠. 2번은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네.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 법률행위 무효. 3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병 반드시 죽죠. 기한이죠. 근데 언제 죽어? 몰라. 불확정 기한이죠. 4번은 종기죠.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야죠. 5번 기한 도래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3번. 자, 1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죠. 있다. 또 이게 뭐냐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 에?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이야? 몰라도 돼. 안 나와. 상속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이야? 몰라. 있다가 중요해. 있다. 그것만 기억해요. 있다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100일 남았어. 1번 틀렸어요. 2번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다만 당사자 의사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급표 할 수 있다. 147조 3항. 2번도 틀렸죠. 3번은 조건이 불법적이래. 그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라 그랬어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자, 4번은요. 그냥 갑이 사망하면은 기한이야. 근데 3년 안에 사망하면 불확실하죠. 이 조건이죠. 그죠? 3년 안에 사망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하잖아. 그냥 갑이 사망하면 그럼 불확정 기한인데
3년 안에 갑이 사망하면은 조건이죠. 불확실하니까. 5번은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있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옳은 거 3번. 자, 2번에 기억 약혼념을 수수 나왔어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2번은 불법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령이 자체가 무효라 그랬습니다. 디귿은 기성이죠. 기정조라 그랬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행위가 돼야 되죠. 리을은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죠. 불해 조건 없는 행위. 요거 옳은 지문이죠. 미음은 채무 면제나 유증은 단독 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옳은 거 기억 리을 미음. 3번에 1번. 정지 조건이라고 돼 있죠. 이미 성취라고 돼 있죠. 기성이죠.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옳은 지문이죠. 2번. 당사자 특약으로 조건 성취를 소급시킬 수 있다죠. 3번은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50조. 4번은 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무효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역시 무효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5번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까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2호가 바로 요거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뭘 상실한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약집 53페이지 보세요. 위에 388조가 있습니다. 제가 1호만 외우자 그랬죠. 2호는 눈두장지거든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뭐가 상실된다고?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한이익 주장할 수가 없겠지. 그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나와요, 이렇게. 388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당권 침해와 관련해서 388조가 나옵니다.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해서. 자, 4번 1.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임대인이 죽을 때까지. 자, 임대인 죽을 때까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반드시 죽잖아. 안 죽을 수도 있어? 기한이죠. 2번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3번은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죠. 4번은 해제 조건이라고 돼 있고 불능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였죠? 불해조.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행위. 5번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옳은 거 1번. 5번, 1번. 정지조건부 토지매매라고 돼 있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죠.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부동산에 관한 토지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2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혼인 같은 거. 여기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다. 2번도 틀렸죠. 3번 해제 조건이라고 돼 있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4번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그래서 제가 채무자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이런 이유예요. 요걸 바꿔요. 채권자로. 추정을 바꿔요. 본다로 아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채무자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4번에 5번과 5번에 4번. 이 딱으로 바꿔서 해요. 딱 두 군데를 바꿔요.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꾸거나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무자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야? 몰라. 조문 암기하자. 5번 이미 부담한 채무 변제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 보증금 반환. 이미 을은 집을 비웠어.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여기에 부관이 붙었어. 이때 부관은 뭐라고? 기한. 아까 요약집에서 체크 안 한 표현이 있어. 51페이지. 51페이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다. 기한이다, 기한. 그죠? 그 문구가 있죠. 이미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거기에 부관이 붙었어. 그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뭐다? 기한이다.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다. 옳은 지문이죠. 답은 5번. 6번에 1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정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사준다니까 정조건이죠. 그런데 이미 합격했대. 기성이죠. 그럼 뭐야? 희정조. 조건 없는 행위. 맞죠? 조건 없는 증여. 2번은 부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 증여 자체가 무효다. 3번은 해제 조건인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돼 있다. 불능이다.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 옳은 지문.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이행을 해야 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도 이행을 해야 한다. 기한. 그죠? 그대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조건. 발생하든 안 하든 이행해야 한다. 기한. (4번이) 틀렸죠. 5번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자 5번은 마지막 줄에 증명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입증 책임이죠. 그럼 이거예요. 이거야. 자 이건데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성취되었다는 소리죠. 찾으셨어요? 증명 책임 찾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 해당한다는 사실이냐 붙어있다는 사실이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냐. 보니까 성취라고 돼 있어. 그럼 누가 증명해라? 유효주장자. 유효주장자가 누구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거는 맞춰야 돼요. 이해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시험장 하면 겁나게 헷갈리고요. 해석도 안 됩니다. 이건 민사소송의 증명책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럼 맞출 수 있어요. 네? 오른쪽에 8번을 먼저 볼게요. 8번에 2번. 8번에 2번도 입증 나와 있죠. 8번에 4번도 입증 나와 있죠. 8번에 5번도 증명 나와 있죠. 이거예요. 그런데 8번에 2번은 부터라고 돼 있죠. 부터라고 돼 있어, 키워드가. 네? 누가 증명해야 돼?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게 동그라미 2번. 4번은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라고 돼 있어, 해당. 이게 키워드 해당.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주장자가. 무효주장자가 뭐예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그게 4번. 5번은 성취. 요거.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유효주장자.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이 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 틀린 거 고르라면 답은 1번이니까 뭐 1번 딱 찍으면 돼요. 그죠? 정조건이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잖아. 성립한다가 아니라 효력이 생긴다잖아요. 뭘 성립이야, 성립은. 성립과는 상관이 없다는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죠. 성립과 유무효는 다르다 그랬잖아. 1번이 틀렸지. 2, 3, 4, 5 몰라도 되지. 2, 3, 4, 5는 왜 푸냐 이 자식아. 아니 이렇게 한번 써먹으려고. 이걸로 갖고 푸는 거예요. 4번은 해제 단독행위죠. 조건 못 붙이죠. 3번. 근데 상대방이 동의했죠. 그럼 조건 붙일 수 있다. 틀린 거 1번. 자, 2번, 4번, 5번 다시 한번 2, 4, 5번은요. 지문이 입증 또는 증명이 나왔어. 그럼 이거야. 그리고 이제 키워드 찾는 거야. 2번부터. 네? 4번 해당. 5번 성취. 여기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찾아가지고 답을 연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아주 적절한 지문이 3개가 쪼르르 나왔네. 네. 네가 만든 거지? 아니요. 이 문제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가지고 풀리잖아. 9번에 1번. 토지 임대차 존속 기한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매도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 따라서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 아니라 조건. 따라서 종기가 아니지. 결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2번 기한 도래 여건은 소급회가 없으며 특약에 의해서도 절대로 소급회를 인정할 수가 없고요. 3번 기한은 채무자에게 한 걸로 추정을 하고요. 4번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대로. 5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즉 기한이익 주장하지 못한다. 10번에 1번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종기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 1번.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 정적군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명백히 정적군부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2번 틀렸죠. 3번 시기라고 돼 있죠. 시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3번 틀렸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점포가 타의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한다.
계약금이 중도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봐야죠. 정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부라고 봐야 되겠죠. 5번 기한부 권리 기한 도래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이런 거 1번. 그래서 부가는요, 생각하면 틀려. 생각을 하면 틀려.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거의 수학 공식처럼. 시험에 나오는 것들 조문 위주로 해서. 아시겠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찾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훈련을 해야지 이해서 풀려고 그러면 기한부 관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도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왜 얘가 증명해야 되는지 안 물어봐. 보통은 왜를 물어보는데 부관에서는 왜를 안 물어봐요. 왜를 물어보는 순간 겁나게 어려워지거든요. 조문과 기본 판례 결론을 딱 암기하셔서 그거 가지고 부관 문제 푸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민법 총칙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물권을 할 건데요. 아니, 우리 교재가 이상해. 또 물권법 총론 문제 또 오지게 많아. 아이고, 참. 원래 소유권까지 해오셔야 되는데 154페이지까지. 다음 주엔 어디까지? 154 점유권까지. 조금 더 해오시면 좋겠는데 158까지. 조금 더 하면 딱 좋겠는데 조금 더 하는 게 양이 너무 많아. 일단 점유권까지는 꼭 해오세요. 아시겠죠? 예복습 154까지. 문제집으로 154까지는 꼭 좀 미리 예습을 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